실무적으로 이것이 청산자도 내야 한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는 사업비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내지 말아야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퉈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건축 재개발 전문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현금 청산을 선택했더니 조합이 사업비 내고 가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합은 총 사업비와 종전자산 평가 금액 등의 그럴싸한 수식을 들어 사업비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법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물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마저도 아주 엄격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형식, 구체성, 시기에 대한 요건입니다. 우선 엄격한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관이나 총회결의 혹은 개별 약정으로 사업비 요구에 대한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만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이 사후적으로 이 정도는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 청산금에서 사업비 공제 가능이라는 식의 추상적인 조항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근거로 비용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산정하고 나눌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부담할 것인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기 전까지의 발생한 비용까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으로 얻을 수익이나 신축 건물 자체를 짓는 데 쓰이는 비용은 현금 청산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의 이익과 아닌 것으로 비용을 구분하고 산출하는 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 건립비, 일반 분양 광고비 등 사업 초기에 진행된 사업비라 할지라도 결국 이는 신축 아파트 가치 형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도 합리적인 범위의 비용만 부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실무적으로 이것이 청산자도 내야 한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는 사업비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내지 말아야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퉈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비용 근거와 분담 기준이 약정에 적혀 있는지를 살펴보고 조합이 제시하는 내역 중 나와 관련 없는 분양 수익이나 신축 아파트 형성에 쓰이는 항목을 걸러내어 대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면 사업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예외적으로도 엄격하다는 판례의 취지를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항목별로 나와는 관련 없는 비용이라는 반박 자료를 더한다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분양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받아 나가는 마당에 사업비까지 내야 한다면 참으로 억울할 것입니다. 조합이 미리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어떤 항목을 물어내려고 하는지, 언제 발생한 비용인지 이 세 가지 축만 제대로 짚으신다면 대부분의 공제 청구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조합의 요구에 당황하지 마시고 요건 충족 여부와 비용 항목의 합리성부터 차근차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약관, 서류 검토를 저희 같은 변호사에게 자문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지금까지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